안녕하세요. 오늘 시각화 스터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첫 시간이고요.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장윤 선생님 먼저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아예 이제 파이썬도 문외한이고 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매님 쪽이기 때문에 매님 무슨 튜토리얼을 좀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음, 어, 튜토리얼에 이제 그 되게 기본적인 파트를 좀 해봤는데 음, 있지 잠깐만요. 여기 이걸 봐. 네. 그래서 그 매님의 좀 기본적인 일단 영상 컴파일 된 거를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그 매님 기본적인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옆에 제가 코드를 실어놨어요, 일부러. 네네. 그래서 음, 이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약간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 같아요. 음, 클래스랑 디파인이거는. 음,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씬이라는 걸 만들어서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데 음, 어, 제 코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매님에서는 이제 마옵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매스 오브젝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 불러놓고 음, 지금 매님의 라이브러리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씬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제 텍스트를 음, 요 트랜스폼 vs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음, 여기 안 들어가 있네. 아무튼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은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텍스트가 나오고 코드가 나오고 이게 A에서 B로 가는 트랜스폼이 먼저 나오는데 음, A가 이제 서클이니까 음, 서클에서 이제 스퀘어로 가는 트랜스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인 10펜을 보면은 지금 이제 트랜스폼 A에서 C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음, A가 서클이 스퀘어로 한번 바뀌고 음, 그 다음에 트랜스폼 A에서 C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뀐 스퀘어가 트라이앵글로 바뀌는 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테스트 겸 이제 트랜스폼과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해본 건데 여기서 지금 A에서 B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A를 다시 C 모양으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 아웃 C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C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게 상상이 되실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안 없어져요. 지금 안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C 페이드 아웃 C를 하면 안 없어지는 거. 이게 똑같은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다시 조금만 돌려서 이게 서클에서 스퀘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트라이앵글로 바뀐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이 안 없어지고 그냥 남아있거든요.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트랜스폼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라는 쉐이프를 스퀘어 B로 바꾸는데 여기 남아있는 이 모양은 여전히 A라고 불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드 아웃 C를 하면 안 없어지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게 페이드 아웃 A를 하면 없어져요. 이게 쓱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 예.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을 하면 알 수 있었던 게 A를 B로 바꾸는데 음, 남아있는 오브젝트는 A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을 쓰면은 이게 똑같은 코드인데 제가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 음, 그래서 A에서 B를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음, 근데 이게, 어, A가 스퀘어로 바뀌긴 한 상태인데, 남아있는 이 오브젝트는 B예요. 음, 여기 이 씬 내에서. 음, 제가 좀 실험을 통해서 안 게 그건데, 그래서 보면은 A에서 B로 갔고, 음, 여기서 리플레이스먼트 음, 트랜스폼을 이 아랫줄에서 A에서 C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음, C는 A가 없기 때문에. 음, 근데 B에서 C로 하면은 B로 바뀐 녀석이 트라이앵글로 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페이드 아웃 지금 C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녀석이 리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C로 바뀌었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이 없어져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이 두 음, 가지가 있는데, 음, 트랜스폼을 실제로 하면은 우리가 바꾼 이 대상, 음, 네, 바꾼 대상이 그대로 요 A가 뭐 화면상에 남아있는 걸로 취급이 되고, 리플레이스먼트를 쓰면은 A를 B로 바꾸는데 B가 남아있는 형태로 취급이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면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없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기초적인 매뉴 음, 코드 작성법을 좀 배웠어요. 트랜스폼이랑 이렇게 셀프 붙여서 음, 옆에 그 점 붙이고 뭔가 펑션 붙이는 이런 거랑 음, 그리고 지금 이게 빠진 그 코드 생략되어 있는 게 이거죠. 음, 요거 이 박스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음, 배웠고 네, 원래는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재미삼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지? 딱 이거 트랜스폼 할 때 서클에서 딱 스퀘어로 바뀔 때 음, 여기 딱 하이라이트 하고 그 뒤에 거 바뀔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걔는 지금 매님 라이브러리에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음. 기능은. 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지금 현재 코드에서 그 페이드 아웃이 안 된다고 하셨던 거를 만약 혹시 그 페이드 아웃 C가 아니고 페이드 아웃 A를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 트랜스폼의 경우에는 페이드 아웃 A를 하면은 없어질 거고요. 근데 지금 페이드 아웃 C를 했더니 안 없어지는 상황이고. 아, 근데 네.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을 하면은 마지막에 페이드 아웃 C를 해야 없어져요. 차이점. 여기서 A, B. 셀프의 현재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계속 A로 남아있고, 네. 근데, 네, 그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현재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 보네요. 네. 지금 그가 이 두 개가 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결과만 보여드린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트랜스폼을 하든,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을 하든, A는 스퀘어로 바뀌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을 하고 제가 해본 게 요 바로 아랫줄에다가 그 화면을 클리어하고 A를 다시 출력해보면 A가 스퀘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뀌기는 바뀌어요. 두 개가 다. 근데, 지금 현재 씬 내에서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 씬상에서 남아있는 녀석을 B로 취급하는 거예요. A가 아니라. 그 차이. 그래서 A가 B로 바뀌었고 남아있는 녀석이 B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 트랜스폼된 스퀘어의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B를 바꿔야 돼. A를 바꾸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A가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셀프 플레이 리플레이스먼트 트랜스폼 해서 B가 C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페이드 아웃 C를 하면은 C가 남아있으니까 걔가 사라지는 이렇게. 근데 트랜스폼은 안 되고요. 트랜스폼은 페이드 아웃 A를 해야 없어질 거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보여드릴 만한 그거고 그 영상으로 나온 거는 이 정도고 근데 코드 연습은 또 그냥 나름대로 재밌게 했습니다. 코드 뭐 이것저것 많이 돌려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요게 좋더라고요. 요거를 붙이면은, 요 코드라는 펑션을 넣어가지고, self play create 코드를 하면은, 그 예쁘게 박스로 나오더라고요. 코드 박스가. 그래서 그, 해본 게, 이제, transform py, 딱 요걸 출력해 준 거죠, 아까. 화면에 떴었던 게. 네. 그래서 요 펑션 코드랑 코드 2 해놓고,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어서, 그 컴파일 할 때 얘를 씬을 호출하면은 컨스트럭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죠. 네, 뭐 이것저것 좀 배웠습니다. 셀프 웨이트, 그 다음에 씬 클리어 하는 거, 위치 바꾸고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네, 저는 이제 터미널 써가지고 컴파일 하는 것부터 좀 되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안 해봤는데. 옛날 도스 시절에 뭐 명령어 치는 거는 해봤지만 이제 리눅스랑 맥 터미널에서 이제 커맨드 치는 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그 튜토리얼 계속 더 읽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피스 위에서 벡터 움직이는 거 네,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이 익숙해지면은 서피스를 매님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튜토리얼에는 딱히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유튜브 영상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쉽죠? 제가 아니,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네.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가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 자,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뭔가 처음 하는 거 잘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아까 3D 서페이스 같은 거 말하시는 거, 저도 이제 좀 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긴 한데, 그게 2D 말고 3D 쪽인 서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3차원 공간 내에 서피스를 그려보고 싶은 거죠. 토러스 뭐 도넛 모양처럼.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 보통 3차원적으로 이렇게 모니터에서 그린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어진 메쉬라는 애를 쓰긴 하는데, 음, 그거를, 네, 여기서 딱히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오히려 3차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었는 것 같아요, 저도. 네네. 매님에서 되면은 그, 그 묘하게 이 매님 그 영상들이 이쁘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폰트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하고 싶은데 뭐 안 되면은 뭐 블렌더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아마 그 뭐 오리엔테이션 네. 저도 잘 모르는데, 매님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D 쪽인 거는 되게 잘 되는데, 3D는 아무래도 블렌더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솔직히. 네네. 일단은 뭐, 그, 아이디어는 이제 좀 배워놓고, 나중에 그, 뭐야, 저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조금 써먹을 만한 거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매스 에듀케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은, 이런 거 같이 프로젝트 줘도 재밌을 것 같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배워두려고요. 네, 파이썬 뭐 알아서 손해될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 해주셨던 이런 것들 좀 나중에 발전하면은, 뭐, 나중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가 트랜스폼하고 사라지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 같은 거를 뭐, 따로 정리해뒀다가 또 막 여러 번 부르고 이런 거 하면은 또 막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막 재밌는 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재밌게 계속 좀 공부해 나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페이스대로 느리게 한 번에 그렇게 막 멋있는 그림 이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마님으로 예전에 최근에 회사에서 약간 그 잘 모르시는 분들 기초적인 거 좀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용으로 한번 뭐 좀 건드려 봤었는데 근데 이게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 어떤 그림보다는 수식을 막 적으려 했었는데 이제 네. 커지니까 화면 잘림이랑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네네. 저도 그거 처음에 제가 그 시행착오 그냥 별로 재미는 없을 수 있으나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컴파일을 하는데 그 사이즈 조정하는 거를 그 매님 컨피그 파일이 있어가지고 걔를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이제 그 컨피그 파일을 바꾸고 그 컴파일을 했는데 영상이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랑 엄청 채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파일이 컴파일된 파일을 제가 직접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그 맥에 이제 프리뷰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퀵타임 플레이어에서는 안 나오는데 음, 그래가지고 그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뭐지? 우연히 그냥 그래서 퀵타임을 껐거든요. 끈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삽질을 하고 있었냐면 퀵타임에 파일을 올려놓고 컴파일을 하니까 이게 갱신이 안 되고 있었던 음,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삽질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그것도 찾아내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프리뷰는 또 왜 되지? 이러면서. 음, 그런 것도 복잡하긴 하죠. 네, 제가 이 그런데 정도 문외한입니다. 그 GPT한테 이제 몇 번 물어봐서 안 되면 저도 막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검색을 한다던가 코드를 보는 게 그 GPT가 계속 대답을 모르는 건데 계속 정말 산으로 가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눈치를 채야 돼. 아, 예, 이거 아니다. 음, 눈치를 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뭐지? 이제 매님 하면서 이제 챗GPT 계속 물어보는데, 없는 펑션을 자꾸 가져오더라고요. 음, 네, 자꾸 없는 펑션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넣어보래요. 근데 그러면 컴파일 하면 에러 메시지 뜨고, 이런 거 없다고. 좀, 그래. 아무튼 그럴듯한 거 그냥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아까 하이라이트 제가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막, 이 명령어를 막 써주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네, 하이라이트 없대. 네, 하이라이트 라인 없어요. 애니메이트 안 돼.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버전 탓하고 막. 네. 근데 거의 이제 풀 코드를 GPT가 써준 거 쓰면 보통 에러가 나고 그래서 음, 이 조각조각 문법 같은 거는 하고 그 풀 코드를 썼을 때도 에러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우선 써주는 거 자체는 엄청 많이 사실 예전 같으면 다 막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야 하는 거를 해주긴 하는데 그 와중에 생기는 오류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만간 더 잘 하겠죠. 아주 빨리. 네, 뭐 여전히 뭐 그럴듯하게 써주기는 음. 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튜토리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따라가 봤고, 지금 좀 여기 빌딩 블락 이쪽 파트를 좀 읽고 있는데, 얘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지 보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웨이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타이밍 만드는 거. 지금. 음,
어쨌든 그렇고 빌딩 블락, 그다음에 세메틱 가이드 이쪽에 조금 여러 가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의 그 튜토리얼 이제 짧게 그냥 끝나가지고 서피스 그려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소연 선생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각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소연 선생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번 주는 약간 맛보기로 들었고, 저는 많이는 약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조금, 마님이랑 블렌더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조금 구경하고, 저도 쓸 수 있을 때 사용하되, 아, 이 시간에 들어올 때는 약간 그 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매틀랩 같은 데서 뭔가 움직이는 거를 만든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블렌더도 요새는 이제 거의 챗GPT한테 코드로 물어보면서 코딩으로 블렌더를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님은 보니까 파이썬으로 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쪽도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생기면은 같이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님 발표 장현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장현철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저희가 각자 쓰는 프로그램은 고정하지 않고, 어, 각자 본인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해오면서 그냥 소개하기로 했거든요, 간단히. 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러니까, 쓰리블루 원 브라운 같은 데서 보던 음, 변화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기자기에서 최혜경 선생님도 되게 신기한 영상 블렌더로 만드셨던 것 음. 같은데 그걸로 신기한 거 보여주시고. 저는 조금 약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도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올려주신 영상 보여주시면 그 시각화 채널에 올려주신 영상 보여주시면 근데 영상 멋있던데. 그 코드로 그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뭐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줌인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코드를 보여드릴지는 몰라서, 음, 딱 준비를 해온 건 아닌데, 어, 화면을 준비해온 건 아닌데, 오늘 인원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레오그래픽 네. 활용하신 영상이시죠? 그거 말고, 여기, 그거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갖고, 지금 제가 작게 보여드리고,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데스크톱 전체를, 네.
저 데스크탑 전체 공유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잘 봅니다. 네. 잘 지금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블렌더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VS 코드인데 어,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계속 많이 하게 돼서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게 되고 음, 보시면 렌더도 파이썬 기반이군요. 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음, 카메라가 있어갖고 타임라인. 음, 잠시만 제가 얘를 실행을 한번 다시 하고 그러면 카메라 뷰로 해놨는데 카메라 뷰로 하지 말고 매끄럽게 구현이 잘 되네, 서피스가. 네, 지금 블렌더를 해야 카메라가 되나? 움직이는 게 잘 보이지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근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뭐 카메라로 찍은 장면은 제가 그 디스코드에 공유를 했고 요 입체면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갖고 그냥 블렌더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를 세이브를 다시 하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 그러면 제가 일단은 밑에를 다 지우겠습니다. 음, 밑에를 지우고 어,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 제가 스피어 버트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그냥 블렌더에서 3D 면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스피어 버트를 만드는데 벌텍스를 만드는 거고 지금 포 구문을 두 번 겹쳐서 쓰고 있어요. 포구문이라고 하면 반복문이라는 거를 아시, 음, 그, 반복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구면좌표를 만드는 XYZ을 구면좌표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 이거 그대로, 음, 준비를 안 해갖고 잘 돌아갈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버트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파이썬 문법, 이제 반복문 쓰는 게 파이썬 문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안에 for 구문이 가로 그 밖에 for 구문이 세로라서 행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음,
그 이제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여기 여기 보면 요렇게 요 문구가 있어요. BPY가 블렌더 파이썬이고 데이터 메쉬를 만들어라. 이건 블렌더에 갖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메쉬를 만드는 거고 얘를 음, 저희가 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해갖고 그 벌텍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스텝스가 6이니까 6 곱하기 6인 7 곱하기 7로 제가 해놨고 49개를 만들게 되었고 그 리턴 값이 그 버트를 리턴을 하거든요. 이 함수를 실행시켜 주면 아웃풋으로 그 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리턴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받으면 앞에 것만 받으면 되고 아마 이래도 오류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버튼을 넣어주고 지금 엣지는 없으니까 빈 엣지 그 페이스도 없으니까 빈 페이스를 넣어주면 이게 아마 음, 왜 이러니까 오브젝트 여기서 그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오브젝트 유틸 음, 유틸 오브젝트 이거 한번 여기 임포트를 하면 껐다 다시 켜야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희 구면 모양의 버텍스 점들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그 블렌더에서 제공한 함수에 점선면을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점만 넣기 때문에 음, 지금 점이 생겼어요. 저희가 만든 여기 보면 점이 생겼고 근데 이제 블렌더가 어려운 게 이 패널에 대해서 처음에 그 패널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보면 점이 이렇게 49번까지 생겨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원리는 이렇게 점을 만든 다음에 그 점을 만드는 방식은 지금 보면 이거 수식으로 다 만들어 갖고 여기 다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점들을 연결해주면 페이스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 create face라고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create face 여기 보면 face라는 빈 리스트가 있고 그 몇 번, 몇 번, 몇 번을 연결해라 라는 몇 번, 몇 번을 연결해서 하나의 페이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페이스라는 빈 리스트에 그 페이스들을 넣어라. 페이스들을 넣어라라는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face를 여기서 먼저 해주면 그 create face를 할 때 아까 만들었던 그 점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 보면 그 버텍스를 입력값으로 받고 그리고 스텝스는 행열의 개수거든요. 행이 몇 행이고 열이 몇 열인지. 근데 그걸 넣어줘야지 그 점들 페이스를 만들 때 그 행열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구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스텝스를 6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6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버텍스와 그 스텝스를 넣어주면 얘가 페이스라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요. 그 반환한 페이스를 어, 이렇게 아까 데이터 오브젝트, 이 데이터 오브젝트가 블렌더에서 그러니까 입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점을 넣어주고 점을 어찌 연결해서 그 면을 만들지를 알려주면 이렇게 페이스가 어디 갔습니까? 이제 3D 하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막 얘가 어디로 가고 찾기 힘들고 이걸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게 처음에 좀 쉽지 않겠죠. 아직도 저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그래서 입체 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색을 입히고 이걸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그런 거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이걸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아, 그 코드를 보면은 페이스를 그냥 되게 순차적으로 만드는데, 네, 저렇게 만들었을 때, 물론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스피어가 완벽하게 저렇게 순차적으로 있을 거라 가정이지만, 그 네. 인덱싱을 저렇게 하는 게 항상 이쁘게 나오거나 보장이 나중에 복잡해지면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따로 만들어주는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어, 스피어의 스텝스를 정말 딱 굉장히 작게 해보면, 이제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네 개의 면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뭐 예를 들어 8번, 여기 그 8번, 9번, 13, 14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저 뭐 스피어도 만들고 그리드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스피어가 결국 펼쳐놓으면 평면이랑 똑같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드를 만들 때 면을 연결하는 순서와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뭔가 이 형태를 다르게 만들 때 면이 꼬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음, 그러면 그거를 저절로 그, 알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코드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이게 사실 음. 면을 이쁘게 만드는 게 복잡해지면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해서요. 그게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음,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걸 좀 음, 사실은 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음, 모듈을 만드는데 복잡할 때 어떻게 하려나 싶어서.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지금, 만약에 스텝스를 사러 가면 5 곱하기 5로 만들어갖고, 사실, 그, 모든 각 행마다 이제 면이 5개씩 있게 되고, 면이 4개, 점이 5개씩 있게 되고, 그러면 이런 데 다 겹쳐 있거든요. 꼭지점 같은 데는, 군데도. 음, 근데 이제 메쉬가 복잡해지면 이제 그게 한 행의 면이 뭐 4개다, 10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기존에 누가 파일로 만들어 놨다가 불러오고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 지금 보면 위에 여기, 마이 오브젝트, 마이 버트, 마이 드로잉 해갖고 다 임포트를 해서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해갖고, 그거를 다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파일 있는 것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저런 3차원 오브젝트를 예를 들면은 누가 음, 전문적으로 좀 복잡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를 음, 불러와서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브젝트 자체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방금 아예 다른 파일에 있는. 아 네, 오브젝트 단위로 메시로 저장도 되고 오브젝트 단위로도 저장이 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보다 좀 해볼만 하겠네요. 좀. 생각보다 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선생님 처음에 보여주신 서피스는 굉장히 매끄러웠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렇게 메쉬로 만든 건가요? 네, 이것도 지금 스텝스를 한 아, 12개 네네. 정도로만 이제 늘려도 이거 이렇게 네, 아, 그게 여기 보면 버텍스를 나누는 게 음, 여기 커런트 세타, 커런트 파이 부면좌표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커런트 세타를 보면 어, 이 파이, 이 파이를 그 스텝스, 그러니까 스텝스 그 한 행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인데 이 파이를 점 개수로 쪼개서 각을 쪼개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스텝스가 많아지면 매끄러워지고 여기 그 스무스 기능도 있어갖고 어, 알아서 또 해주네. 이 아, 기능을 넣어주면 이 기능도 다 이런, 코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블렌더가 괜찮구나. 입체를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 메쉬, 그치. 메쉬가 좀, 음, 그러면 저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음, 뭐야. 아까 그 카메라 이제 보여주실 때도 네. 카메라도 이제 코드로 움직임을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카메라, 네, 카메라도 카메라를 생성을 한 다음에 네. 그 키프레임, 그, 뭐, 카메라의, 어, 위치를 지정을 해갖고 프레임마다 이 네네. 프레임에서는 일로 가, 이 프레임에서는 일로 가. 그런 식으로 저장하면 이제 시간 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음, 그것도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것도 제가 공유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음, 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장면이 예쁘게 잘 나오려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제 노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어쨌든 애니메이션처럼 나오려면 디렉팅을 하는 느낌으로, 네, 네, 카메라 딱, 음, 그, 그렇군요. 네네네. 네, 몇 번 해보시면 아마 근데 잘 하실 것 같은 게 결국 음, 카메라 같은 것도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3D는 결국은 카메라를 할 때 내가 쳐다보는 방향이랑 카메라 윗방향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카메라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위쪽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뱅글뱅글 돌아갈 수도 있고 제자리에서 돌 수도 있고 카메라가 무빙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위치랑 막 자세랑 이런 거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쁘게 만드는 거는 그 카메라 만드는 코드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그 구조나 경로를 설계하는 수학적 베이스가 더 복잡한 걸로 알아서 네. 지금 블렌더 이제 해주시는 거 보면서 매님에서 혹시 서피스 그리는 게 있나 했더니 당연히 있네요. 역시. 이게 조금 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은 네, 그냥 매님 커뮤니티에 있어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음, 그냥 parametric surface 그냥 이렇게 그 음. 불러버리면 surface 이렇게 네. 불러버리면 그냥 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쉬 이제 음, 얼마나 빽빽하게 하냐는 레졸루션으로 결정하면 돼.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지 않은 쉐입들 그냥 그 parametric surface equation 하나로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음, 매님이 잘 구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음, 괜찮네. 음. 이거 그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제 음, 목표는 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리는 건데, 음. 네,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화살표를 트랜스폼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두 개를 위치를 그, 바꿔. 그쵸. 근데 이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 움직이는 게, 어떻게, 그니까, 어떤 이제, 그 미분방 정식의 해로서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녀석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그 미분방 정식을 풀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미분방 정식을 풀어가지고 데이터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아, 네. 그거, 근데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수치적으로 푸는 거는 풀은 있을 텐데 파이썬으로 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분방 정식 풀 때 그 매스메티카 같은 거는 좀 써봤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짬뽕을 해가지고 매스메티카로 제가 풀고 싶은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약간 이렇게 데이터 셋 파일, 뭐 제이슨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걔를 받아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푸는 건 좀 그렇겠죠? 파이썬 네, 좀, 네, 계산이 좀 많이 파이썬, 느릴 거라서 전문 그렇죠. 계산 예. 토트인 매스메티카나 매틀랩이 훨씬 나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는데, 아직 기초 단계라서 이제 튜토리얼 보고 있는데, 음, 네, 네. 재밌을 것 저,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니까 예전에 마님으로 잠깐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겹치는 거라 그렇게 막 많이 보여드릴 건 없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 제가 공유를 하려니까 휴대폰이라서 지금 공유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두 개 다 들어가야겠다. 예. 음, 이렇게 되면은 제가 혹시 말도 들리나요, 이게? 지금 뭐잘 들립니다. 울리지도 않고. 아, 음, 지금 컴퓨터로도 동시에 들어가고요. 컴퓨터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제 네. 컴퓨터로는 공유만 하려고요. 이게 공유가 되죠, 이러면. 이거는 제가 봤던 거 옛날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그냥 좀 만졌던 거가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보니까 아우터 프로덕트 매트릭스로 바꿔줘가지고 행렬처럼 표현할 수 있더라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설명해주고 싶어서 얘를 짰거든요. 음, 얘는 이제 사실 어떤 그림보다는 수식에 가깝긴 한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좀 느꼈던 게 이 옆에 여백이랑 이 배치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이 아, 배치가 되게 수평 배치 막 이런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스텝마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이런 게 제일 어렵고 실제로 보시면은 내부 코드가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에즈 매트릭스인데 이제 이거 챗GPT 덕분에 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 글자를 나중에 각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그걸로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택이 지원이 되거든요. 메스택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음, 이렇게 메스택 같은 거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신에 이제 복잡한 코드를 할 때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배트릭스를 위에다가 택 제조하는 그 파트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함수화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변수명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텍 코드를 완성시켜주고 그걸 이제 폰트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렌더링 해주는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좀 튜토리얼을 제대로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좀 무식하게 했어요. 뭐냐면 레프트업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카메라에서 몇 칸 위로 몇 칸 아래로 이런 식이거든요. 중앙 기준으로. 예, 그게 업이라고 있고 뭐 다운이라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어느 사이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칸 어느 정도 칸에서 여기서 몇 칸 올라가고 여기서 몇 칸 옮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건 센터를 기준으로 했고 요 센터에서 몇 칸 옮겼을 때 여기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 라이트 뭐 업 레프트에서 왼쪽에는 A 해주고 오른쪽에는 B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할 때 이제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는 식인데, 이렇게 했더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직접 위치를 해주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복잡하게 매트릭스까지 되면 이게 하나의 폰트가 굉장히 커지는데, 커지는 녀석들이 이쁘게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화면 사이즈 전체에서 내가 여백 없이 족하려면 여기까지 위치하려면 중앙에서 내가 얼만큼인지 따로 계산도 해줘야 하고 막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거 지금 예전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버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도 좀 튜토리얼 보면서 요거를 조금 고도화해서 자유자재로 어떤 텍스트를 원하는 위치에 잘 배치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더 찾아보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왜냐면 업다운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업다운을 계속 생각해야 하면은 시행착오가 너무 커지거든요. 왼쪽으로 막 몇 음, 번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또 몇백 칸 더 옮기고 이게 다 노동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네네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그 펑션은 있더라고요. move to라고. 그래서 음, 이제 음. 어떤 개체의 왼쪽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 맞아요. 여기, shift는 음, 네, next to 뭐 이런 to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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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to도 있고 move to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면은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영상 그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도 영상이다 보니까 디렉팅을 잘해야 되네. 음. 연출을 잘해야.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넥스트 무브트를 잘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이상. 매님이 좀 본질적으로 코딩보다는 확실히 디렉팅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네, 영상으로 카메라 연출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이냐. 좀 예술적인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완전 꽝인데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텍스트를 쓸 때 그래도 괄호는 숫자랑 같이 움직이긴 하는 거죠. 어, 괄호, 네. 요런 거요? 네. 요런 건데, 그렇죠. 이거는 같이 얘네들이 한 세트로 묶어요. 세트로 움직이긴 하는 거죠. 네네. 음, 네, 지금 요거까지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메스텍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 같아요. 음, 마브젝트? 네. 네. 네네네. 이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음. 그래서 어디까지를 묶어서 덩어리로 볼 건가도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서클 같은 게 저거 수식 하나 딱. 네. 이게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표현되려나? 트랜스폼이 되기는 하나? 트랜스폼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A 택에서 B 택으로 트랜스폼 플레이 하면은 뭔가 이렇게 슉 바뀔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 비슷한 거 있어요. 수식을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디 갔지? 별로 유용하진 않으려나? 아무튼. 네. 아, 이거. 아, 오, 음. 오, 오, 신기하다. 어, 오. 어, 진짜 그 3D 1B 그거 같다. 음, 그러니까요. 아, 음. 구현 잘 해놨네. 이것도 트랜스폼을 한 건가요?
그런 것 예, 이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트랜스폼 같은 거, 어, 여기 있어요. 여기 트랜스폼, 리절트 업데이트. 음, 와, 아, 트랜스포머. 음.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이런 뭐 파이썬 코드 같은 게 객체 지향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객체지향, 절차지향이라는 단어가 뭔 네. 뜻이냐면은, 그, 사실은 이제 객체라는 거는 요 클래스를 객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def라고 돼 있는 애들은 펑션이라 해서 얘들이 절차예요. 네. 프로시저 같은 거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절차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몇 개랑, 그러니까 셀프라고 돼 있잖아요. 셀프 네. 안에 이제 그러니까 펑션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냥 뭘 집어넣으면 결과값만 리턴해주고 음, 얘가 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라고 돼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셀프.점 뭐 시기에서 변수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음, 있으면은 음, 걔가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막 활용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클래스가 지금 하나지만 이 클래스를 나중에 오브젝트화해서 공장처럼 그냥 얘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음, 진짜 오브젝트 내가 이게 하나의 객체다 해서 음, 내가 기능도 움직이는 어떤 절차적인 행동 양상도 있고 내가 음, 뭔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서 걔들을 종합해서 뭘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걸 객체라고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이라 할 때는 보통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 절차는 보통 요 펑션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해요. 음. 저는 아주 클래스를 어떻게 또 GPT가 클래스를 써보라고 해서 써보긴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오히려 클래스를 쓰니까 더 불편한 것 같고 음.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네. 느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클래스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재활용이거든요. 근데 음, 재활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음, 하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설계 영역이에요.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면은 그 재활용하는 걸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설계 같은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클래스 있구나 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말 거면 더 복잡한 게 바뀌네요. 음, 약간 그 뭐지? 게임에서 말하는 최적화. 네, 그런 거죠. 막 그런 거죠. 막 내가 무슨 물 한 번 마시는데 생수 공장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물 한 방울 맞고 생수 공장 폐기하면은 낭비잖아요. 역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네, 도움이 됐더니 다행입니다. 음, 뭐 저는 여기까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씀 있으신가요? 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